자, 교재는 55페이지 22번입니다. 이제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했죠. 자, 기억번.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단순 명예훼손죄도 마찬가지예요. 사자 명예훼손죄는 친고죄죠. 그리고 모욕죄도 친고죄입니다. 우리 사모님 했죠? 그렇죠? 자, 국가나 지자방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주체가 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피해자가 될 수도 없어요. 동그라미. 자, 2번. 모욕죄는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맞죠? 자, 인격을 보유하고 있는 단체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될 수가 있어요. X. 자, 4번. 허위사실 적시가 이제 307조 2항이잖아요. 그렇죠? 이때 그 사실이 허위라고 하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성질의 것인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닙니다. 허위여야 되고 그것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야 돼요. 저하시켰을 때 허위사실 적시 307조 2항이 되는 겁니다. 문제되지 않는다. X. 자, 비방할 목적이 함께 숨어 있었다 하더라도 주요한 동기가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310조가 적용이 되죠. 안 된다. X. 정답은 4개네요. 4번입니다. 23번.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가 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어요. 주주는 업무가 아니잖아. 그쵸? X. 자,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결정받았어요. 직무집행이 정지가 됐어요. 그럼 법원의 결정을 일단은 그쵸? 따라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그 결정에 반해서 직무를 행했다는 거예요. 직무를 하면 안 되는데 그쵸? 그래서 이것도 업무방해죄 보호 대상이 되질 않아요. 자, 정기총회, 종중 정기총회는 1년에 딱 한 번 열립니다. 그쵸? 국회도 정기국회가 1년에 한 번 열리잖아요. 9월 1일 날, 그쵸? 종중도 정기총회 1년에 한 번 열립니다. 종중회장의 의사진행 업무는 일회성을 띈다 하더라도 뭐 1년에 한 번이어서 그렇지 10년이면 10번입니다. 그쵸? 또 업무방해죄 보호 대상이 됩니다. 이걸 깽판 치면 업무방해죄 되는 거죠. 동그라미. 자, 아닌 자의 의료개설 행위는 보호받지 못하죠. X. 농지개혁법상 무효라 할지라도 그리고 공유수면 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했다 하더라도 형법적으로 보호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업무방해죄 보호 대상이 됩니다. 그쵸? 업무방해죄 업무라고 하는 것은 형법적 보호가치가 있지 뭐 계약이나 행정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쵸? 동그라미 동그라미. 그래서 정답은 3개입니다. 답은 3번. 주거침입죄를 갑니다. 자, 1번 다음 옳은 것은 했어요. 1번 판례를 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안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잘 보세요.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했어요. 그래서 그 주택을 명도받아 그 집에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계약을 해지를 해요.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는다 하니까 이 친구가 소송을 걸어버려요. 소송을 건단 말이에요. 결국은 승소 판결을 얻어냅니다. 착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쵸? 자, 이때 그러면 이 건물주인 매도인은 어떤 생각하겠어요? 이 매수인이 소송까지 걸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매도인이 어떤 생각한다고요? 아하, 매수인은 그 주택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했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 집주인이 잠궈 놓은 그 주택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문 따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것은 주거침입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맞는 말이란 말이에요. 자, 2번 가볼게요. 이번에 쉽죠? 주변 사정에 따라서 이 반대 의사가 추정될 수도 있어요. 그쵸? 없다 X. 자,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 친구가 계속해서 당해 주택에 거주를 합니다. 이때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당해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것은 무슨 죄가 될 것 같아요? 별도로 주거침입죄가 돼버리죠. 그쵸? 안 된다 X. 퇴거불응죄 아닙니다. 퇴거불응죄는 주체가 적법 또는 과실로 들어간 자만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위법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위법한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퇴거불응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주거침입죄가 되는 거예요. 경합범이 됩니다. 그래서 임대차가 끝났어요. 퇴거를 해야 되는데 퇴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불법 점유가 되는 거예요. 건물주가 문 따고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문 따고 아니네요. 건물주가 문 따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여기 임차인이 문 따고 들어가는 거죠. 건물주가 문을 폐쇄시킨 것을 임차인이 들어가는 것은 주거 침입죄가 되지를 않아요. 정답은 그래서 1번입니다. 25번 영득 의사를 묻고 있어요. 자, 모두 몇 개인가 했습니다. 자, 용도가 엄격히 제한됐어요. 엄격히 제한되었다면 이 용도들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타 용도를 쓰게 되면 영득 의사가 인정됩니다. 그렇죠? 이것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경비 무적을 메우기 위해서 했다 손치더라도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었다면 그 용도로 써야 된다고요. 타 용도를 쓰게 되면 횡령죄가 되는 거예요. 자, 니은번 최초 고환자로서의 권리 확보를 하겠다는 생각이었다면 영득 의사가 없다고 봐요. 그리고 또 원위치를 해놨잖아요. 원위치. 서랍 견본 한계. 원위치가 뭐예요? 사용절도란 말이에요. 사용절도. 사용절도는 영득 의사가 없는 거잖아. 그쵸? 자, 감시하도록 지시하였고 던져주었다 라 하더라도 이 감시하는 기능이 이 소총의 기능이 뭐예요? 소총의 기능이 감시하는 기능. 그쵸? 이 감시하는 기능 나오면 쏘겠지. 그치? 나오지 말도록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요 감시하도록 총을 겨누었다면 요 자체가 영득 의사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때가 바로 뭐예요? 그때가 강도, 총기 강도. 그쵸? 그리고 돌려준 것은 돌려주었다 하더라도 그건 기수 이후 문제란 말이에요. 기수 이후 문제. 기수가 빠꾸가 되어서 무죄가 되는 게 아니죠. 그쵸?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영득 의사가 있습니다. 자, 항의의 표시로 건네받았다 했어요. 이것은 영득 의사가 없다고 봐요. 정답은 그래서 2번입니다. 자, 상도례 부적 가볼게요. 옳은 것은 했어요. 자, 동거하지 않는 직계혈족. 직계혈족은 동거 의무 가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친족 상도례 조항이 적용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동거 의무를 불문하고 당연히 형이 면제가 되는 거예요. 친구자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실제로는 아버지 물건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 어떻게 생각했든지 간에. 근데 이 친족 상도례는 고의 인식 대상이 되지 않잖아요. 그쵸? 객관적으로 아버지 물건이면 친족 상도례가 적용되는 거예요. 그쵸? 안 된다, X. 친족 관계가 없는 공범이라 그랬어요. 없는 공범. 그러면 몇 조지? 328조 3항이 적용되는 거죠. 친족 상도례가 적용이 안 돼요. 친족 관계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형 면제 판결을 받는 것이 아니라 친족 상도례가 자체가 적용이 안 된다고. 처벌받는 거예요. 자, 피해자인 제3자와 사기죄를 범한 자가 직결적 관계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친족 상도례 적용되는 거죠. 사기죄 같은 경우에는 뭐다? 사기죄 같은 경우에는 요 피해자와 친족이면 되는 거예요. 친족이면 친족 상도례가 적용되는 거예요. 그쵸? 피해자와 직결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형 면제 판결을 받는 거예요. 그쵸? 맞는 말입니다. 답은 4번. 27번 갈게요.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어요. 자, 주관이죠. 체포를 면탈을 할 목적으로 폭행을 가했다 했는데 여기서 준강도가 되려면 일단 절도의 착수에 나가야 돼요. 근데 여기 가만히 보니까 절도의 착수에 나갔나요? 아직 안 나갔다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준강도가 안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맞는 말이에요. 답은 1번입니다. 2번을 보시면 절도를 마쳤다 했잖아요. 그 말은 기수란 말이에요. 기수. 기수가 되고 종료가 됐단 말이에요. 10분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폭행했잖아요. 그쵸? 준강도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왜? 절도가 아니기 때문에. 준강도가 되려면 절도 중에 폭행해야지 준강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절도가 완전히 쪽난 상태에서 때렸기 때문에 이건 단순 폭행인 것이지 준강도가 아니에요. 3번은 왜 안 돼요? 소뚜껑을 들어서 그 폭력을 막아내려고 하다가 소뚜껑이 스쳤다 그랬어요. 내가 소뚜껑 갖다 집어넣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이때
준강도라고 하는 것은 그 폭행협박이 강도죄의 폭행협박처럼 최협의의 폭행협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최협의 폭행협박이 아니에요. 그래서 준강도가 안 돼요. 야간이죠. 주거에 침입했다고 하면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의 실행 착수잖아. 그쵸? 그쵸? 실행 착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체포를 면탈을 할 목적으로 이렇게 협박했단 말이에요. 너 잡지마, 잡으면 죽어! 이렇게 협박했다라고 했을 때 착수가 인정되기 때문에 준강도가 되는 거예요. 안 된다, X. 그래서 답은 그래서 다 틀렸고 1번이 정답이죠. 28번 가세요.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냈어요. 타인 명의를 몰고 향하여 발급받은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현금을 빼냈어요. 이 현금 빼는 게 뭐죠? 절도죠, 절도. 절도가 돼. 재물이기 때문에. 여기 재물이기 때문에. ARS 전화 서비스 등을 이용해서 신용 대출을 받았어요. 이건 뭐가 돼요? 컴사가 되지, 컴사. 그렇죠? 컴퓨터 사용 사기죄가 되는 거예요. ARS 전화 서비스 대출은 뭐다? 무조건 컴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X. 그래서 1번 지문에서 마지막이 틀린 거예요. 답은 그래서 1번입니다. 2번 가볼게요. 자기 계좌로 돈을 이체한 다음에 그 카드를 이용하여 곧 반환했다. 카드를 반환했다고요. 그치? 카드를 사용해서 카드를 곧장 반환했다고요. 그럼 직불 카드에 대한 절도가 되지 않죠? 이걸 뭐라 그래요? 사용절도. 2번. 자기 명의 카드를 사용했는데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는 상황에서 내 카드 막 쓰고 다닌 거예요. 연체가 붙어서 3개월 이상 3개월이 되도록 카드값 못 갚으면 연체되는 거 아시죠? 사기죄, 사기죄. 카드사에서 소송을 걸어버리면 사기죄로 걸려버려요. 자,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했다라고 했을 때 이 초과된 부분을 우리가 재산상 이익으로 봐요. 판례가. 이거를 비율로 봤단 말이에요. 비율. 그쵸? 컴사가 되는 거예요. 컴사. 답은 1번입니다. 횡령죄 가볼게요. 옳은 것을 골라라. 양자가 명신탁 아시죠? 이자가 명신탁, 삼자가 명신탁이죠? 다 뭐요? 횡령죄가 안 되는 거예요. 법이 보호를 안 해주기 때문에. 형법적 보호가 적었기 때문에. 종중 배우자 빼고는 보호를 안 해줘요. 그래서 전부 다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고 다 판례가 바뀐 거 아시죠? 3번에 소유자 이익을 위조했다면 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아요. 보관하고 있으니까 타인 재물 보관자죠? 보관자가 됐단 말이에요. 이거를 처분했다고 하면 이게 등록 명의자든 아니든 간에 횡령이 되는 거예요. 그쵸? X. 미인번 봐요. 부동산 공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갑이 을의 지분을 처분했어요.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갑이 타인의 지분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 없어요. 횡령돼야 한대요? 안 된다고 봤어요. 다 틀렸죠? 다 4번입니다. 30번.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회사 운영자가 지 멋대로 차량에 저당권 설정했어요. 배임죄 돼요? 돼요. 그쵸? 당연한 거고. 2번 가볼게요. 채권 양도 담보 계약을 체결했다. 전세 보증금 반환 채권에 기하여 채권 양도 담보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봤어요. 전부 다 금전 채권이죠? 금전 채권인데 대항 요건을 갖추기도 전에 이중으로 양도를 했다. 제3자에게 뭐 전세권 저당권 설정 등을 해줬다. 배임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는 거로 다 바뀐 거 아시죠? 최근에 다 바뀌었어요. 판례가요. XX. 4번 갈게요. 대출 받으면서 그쵸? 이것도 금전 채권이죠? 후순위 후치 담보 약정을 체결했다고 했을 때도 똑같은 논리대로 배임죄가 안 돼요. 31번 갈게요.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은닉이라 하는 것은 소재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걸 말한다는 거 아시죠? 그쵸? 방해될 우려가 있으면 기수가 됩니다. 그쵸? 왜? 추상적 위헌범이기 때문에. 그 예가 바로 2번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 은닉에 관련된 예가 어디 나와 있다고요? 그 밑에 2번 문제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자, 차량을 구입하면서 차량 매수 대금을 사용하고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해 뒀단 말이에요.
그쵸? 담보 설정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돈을 빌리면서 대부업자에게 담보를 제공하였고 결국 이 차량이 대포차로 유통하게 되었습니다. 이 대포차로 유통하게 된 것이 바로 뭡니까? 은닉으로 봐요. 은닉. 소재불명으로. 소재불명으로. 그래서 권리행사 방해죄가 되는 거예요. 자, 저당권 설정했어요. 그치? 토지하고 공장 기계 설비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했습니다. 근데 건물을 부셔버려요. 그리고 나서 멸실 등기를 해버리니까 공장의 흔적도 사라졌어요. 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은닉으로 봐요. 은닉. 은닉. 그래서 권리행사 방해죄가 된다고 봐요. 자, 권리행사 방해죄는 객체가 자기 명의로 돼 있어, 자기 소유로 돼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자신의 아들 명의로 매수했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 소유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것이 아니고 아들 거가 되는 거예요. 자기 소유가 아닌 거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을 어떻게 했다 하더라도 이건 자기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권리행사 방해죄가 안 돼요. 답은 4번입니다. 여기까지 합니다.